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세신통 TV를 시청해주시고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재미난 소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새 이제 우리가 컴퓨터도 많이 보고 스마트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거북목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일자목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목이 조금 더 진행된 상황을 거북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왜 생기나를 한번 설명드리고 진짜 주의할 점과 어떤 증상이 생기면 진짜 위험한 지경인지 이러면 진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북목은 또 이제 일자목이라기도 하고 요새 뭐 텍스트북,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텍스트북을 많이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텍스트북 넥이라고도 하고 뭐 터틀넥, 뭐 거북목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요새 뭐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셀폰 넥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자, 다 동일선상이 있는데 결론은 그런 자세를 할 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세가 어떤 한 자세를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그런 형식으로 주변 근육이 구조가 변하고 그게 골격까지 변화시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그런 자세를 안 하고 평상시에 꾸준히 관리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면 이게 측면으로 골격 구조로 좀 보셔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이제 거북목이 되는 자세는 뭐냐면 등이 이렇게 구부러지면서 목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약간 우리가 시야는 앞으로 봐야 되니까 뒷목, 후두하고는 긴장되는 상태, 이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등 근육이 보통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목 근육의 아랫부분은 실제로 긴장돼 있지만 이 척추를 잡아주는 내재근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를 잡아주는 내재근이 좋으면 이런 C자가 되겠죠. 탄력이 있는 C자. 우리가 이제 척추는 일자로 되면 오히려 충격에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충격에도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똑같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저는 너무 목이 아파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일자목이라든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경추는 전만 있어야 되고 흉추는 후만 있어야 돼요. 근데 상당수는 일자목이신 분들이 일자 등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척추가 전체적으로 기립근의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약해서 이렇게 일자목이 되는데 그러면 뒤쪽 근육이라도 긴장을 시켜서 우리가 목을 뻣뻣하게 만들면서 유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턱은 전방으로 가고 이제 목은 앞으로 나가죠. 그렇게 되면 머리에 있는 우리 두개골의 하중이 또 목에 많이 부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이 보통 1cm가 나갈 때마다 대략 우리가 이제 10파운드 정도의 압력이 더 증가된다는 게 논문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점 나가면 안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서 턱이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뇌에서 신경이 아래 척추로 내려가는데 그 앞쪽에 이렇게 동그란 척추하고 이어지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대후두공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가 척추로 이렇게 나오는 그 부위가 되게 중요한데 거북목이 심해지면 많이 꺾이게 돼요. 근데 이렇게 꺾일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꺾이다 보면 이 대후두공에서 내려오는 부위에서 신경이 이렇게 편하게 나와야 되는데 급속하게 각을 주면서 꺾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신경의 기능이 떨어지고 거북목이 있으면서 점점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쥐가 나거나 땡긴다 이런 증상까지 생기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됐다면 여러분들이 목의 상태를 상당히 잘 보고 빨리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신체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다리도 후들하고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모형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요 전에 제가 이제 뇌신경에 대해서 우리가 뇌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뇌신경 활용법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꾸준히 하시면 되게 좋아져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큰 척추하고 이어서 신경이 내려오는 부위에 뇌신경이 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신경에서 9번, 10번, 11번, 10번 우리가 12개의 뇌신경 중에 이 4개는 바로 대후두공 주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주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꺾이면 이런 뇌신경 기능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9번 신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요 아랫부분에 이제 감각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요 목 아래가 턱 아래가 좀 아프다든가 이런 부분, 인후통 이런 게 있고 옆구리에 통증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경우 이런 거북목이 심해지면서 요 주변에 목이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면서
요 신경이 나오는 데가 당겨지고 신경이 자극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인신경이 되면 요 아래쪽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10번은 부교감 신경 중에 하나인 미주신경이죠. 요 안목으로 지나가죠. 그 다음에 11번 신경 부신경이죠. 부신경은 뭐냐면 옆쪽 근육을 조절해 주죠. 그 다음에 12번은 뭐냐면 이제 이 안목에 삼키거나 그럴 때 우리 인후부의 근육을 움직여줘. 그러니까 이쪽 부분의 기능이 떨어지고 안목이 많이 아프거나 그러면 거북목이 진행돼서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이런 안목 통증과 뭐 삼키는 게 좀 어렵다든가, 그 요쪽에 설인신경동 같이 뭔가 따끔따끔하게 쏘는 증상까지 온다면서 자기가 거북목이 있다, 이러면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 조심하시고 거북목을 개선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아까 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북목이 1.5과 거북목이 진행될 때 후두하근이 많이 긴장됩니다. 후두하근이 많이 긴장됐다는 거는 거북목이 그만큼 진행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후두하근이 긴장되면 우리가 이 목에서 경추 1, 2, 3번에서 나오는 후두신경이 바로 그 긴장된 근육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뒷머리가 찌릿해져. 그래서 제가 후두신경통, 뭐 뒷머리 통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후두신경통이 자주 생긴다는 거는 거북목이 꽤 진행돼서 후두하근이 많이 긴장돼서 긴장된 근육에 의해서 신경이 포착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좀 잘못 자고 스마트폰을 많이 해서 이 후두하근만 긴장될 수 있지만 거북목이 같이 진행됐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거북목이 많이 진행되면서 점점 어깨는 앞으로 나가고 어깨는 들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뒷목도 뻣뻣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생기지만, 다리까지 저리고 쥐나고 땡기고, 그 다음에 안목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안목 답답함, 이물감 생기고 이 깊숙한 인후통이 생긴다든가, 또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후두하근이 긴장돼서 뒷머리가 찌릿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좀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북목도 관리하시고 평상시 자세도 잘 잡고 이렇게 하시길 기원하고, 제가 이제 거북목 치료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세신통T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